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진 그날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부사장의 조카가 내 자리를 빼앗은 날,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증거를 쥐고 있었다. 회장님, 진실은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그놈이 한 짓입니다. 그 증거는 한 장의 이메일이었다. 부사장의 조카, 그 새끼가 보낸 내 이름을 도용한 그 이메일,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은 원인, 모든 직원들이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그 사건의 뿌리. 나는 그날 회장 앞에서 소리쳤다. 이게 진짜 범인입니다. 저는 그냥 희생양이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내 가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한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피로 물든 여정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 우리 회사의 본사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요새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요새의 중추, 재무팀장 김민준이었다. 15년을 바쳐 쌓아온 경력,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아내와 딸아이는 시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출근했다. 그날도 그랬다. 2023년 12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부사장 박준호가 서류를 쥔 손을 떨고 있었고 그의 조카 박태민이, 그 새끼가 내 옆자리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태민은 20대 후반, 해외 유학 귀국생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부장급으로 승진한 녀석. 형님, 오늘 발표 기대돼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독사 같았다. 발표가 시작됐다. 나는 회사의 다음 해 예산안을 설명했다. 수치 하나하나가 내 피와 땀으로 빚어진 결과물.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터졌다. 스크린의 숫자가 왜곡됐다. 수억 원의 허위 거래 내역이 등장한 것이다. 이게 뭐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당황했다. 회장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내 이름으로 된 이메일, 내 IP 주소로 된 로그. 부사장의 조카 박태민이 나서서 말했다. 팀장님, 솔직히 하세요. 압박 때문에 실수한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동정 어린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 새끼가 날 파괴하려는 걸? 그날 오후, 나는 해고됐다. 회사 문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은주야. 내가 다 망쳤어. 아내는 울면서 안아줬다. 민준아,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음모였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켰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내 계정 로그를 확인한 것 이상했다. 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누가? 박태민. 그 새끼의 IP가 남아 있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로그 파일, 하지만 혼자서는 무의미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태민아, 내가 내 자리를 차지했으니 나는 내 모든 걸 빼앗을 거야. 다음 날, 나는 전직 동료에게 연락했다. 철수야, 도와줘. 진실을 밝혀야 해. 철수는 재무팀 후배였다. 그는 망설였다. 형, 위험해요. 부사장 쪽이 강해요. 하지만 결국 도왔다. 우리는 박태민의 이메일을 해킹자니 추적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회사의 비자금, 부사장의 불법 거래.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희생양이 된 거였다.
복수의 첫걸음은 작았다. 나는 익명으로 내부 감사팀에 팁을 보냈다. 재무팀장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태민은 이제 내 자리를 차지했다. 재무팀장. 그는 회의에서 웃으며 말했다. 김 전 팀장님의 빈자리를 제가 메우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서울의 뒷골목으로 내려갔다. 옛 친구, 변호사 지훈을 만났다. 민준아, 이건 큰일이야. 증거가 확실하면 소송 걸자오. 하지만 나는 소송이 아니었다. 복수. 지훈아, 법정에서 끝나면 재미없어. 내가 직접 끝낼 거야. 그 주말 나는 박태민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의 아파트, 강남의 럭셔리 콘도. 그는 여자친구와 웃으며 들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의 약점. 여자친구는 회사 직원, 내 옛 부하. 그녀에게 연락했다. 수연 씨, 태민 씨와 헤어지세요. 그는 범죄자예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 팀장님, 왜요? 미쳤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복수는 서서히,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매일 밤 자료를 모았다. 부사장의 비밀 장부, 박태민의 해외 계좌. 그것들은 내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회장님이 깨달을 그날을. 시간이 흘렀다. 해고된 지 3개월.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아내는 파트타임을 시작했고 딸아이는 아빠, 왜 슬퍼? 라고 물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가 나쁜 사람을 벌줄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태민은 승승장구했다. 언론의 젊은 재기로 소개됐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내 자리를, 내 가족을 빼앗았어. 그의 비밀은 더 깊었다. 추적 결과, 그는 부사장의 지시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왜? 내가 부사장의 불법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2년 전 재무감사 중 내가 발견한 이상 거래. 부사장님, 이건 내가 말하려 하자. 그는 웃었다. 민준아, 가족 생각해. 그 비밀은 내 사촌, 죽은 사촌이었다. 부사장의 거래로 죽은 사람. 사촌은 회사 비밀을 알았고 사고로 위장됐다. 나는 그걸 알았다. 증거. 사촌의 일기, 숨겨진 USB. 그것을 내가 숨겼다. 왜? 복수를 위해.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 무기가 됐다. 나는 지훈과 계획을 세웠다. 먼저 태민의 약점을 파고들자 우리는 그의 여자친구 수연을 설득했다. 그가 당신을 이용해요. 회사 돈으로 사준 목걸이, 그 돈 출처가 어딜까요? 수연은 울었다. 정말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녀는 태민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태민은 분노했다. 누가 시켰어? 김민준. 그 새끼 아직도. 태민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내 집에 사람을 보냈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김민준 씨, 조심하세요. 위협. 나는 공포에 떨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내부 고발. 나는 회장님의 비서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박태민의 범죄 증거 첨부. 김민준 무죄. 회장님은 움직였다. 감사팀이 박태민을 조사했다. 그는 당황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김 전 팀장이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그의 계좌, 해외 송금. 부사장은 그를 감췄다. 태민아, 입 다물어. 내가 처리할게. 나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봤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부사장과 태민의 대화, 녹음됐다. 삼촌, 김민준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새끼가 부사장의 목소리,
죽은 사촌처럼 만들자. 그놈 일기 아직도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내 사촌의 죽음, 그게 부사장의 지시였다. 나는 울었다. 형, 미안해. 내가 복수할게. 그날 밤 나는 무기를 쥐었다. 진짜 증거, 사촌의 USB를 복제했다. 복수는 가속됐다. 나는 언론에 팁을 뿌렸다. 대기업 비리, 젊은 임원의 비자금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박태민은 미디어에 나와 부인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김민준이 원한 품은 거예요. 그의 눈빛, 공포로 물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부사장. 그의 가족. 그의 딸, 회사 이사.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비밀, 아세요? 그녀는 충격받았다. 누구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2024년 봄, 벚꽃이 피는 계절.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의 회계사,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밤에는 복수에 몰두했다. 지훈과 함께 우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직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경찰. 박태민은 흔들렸다. 그의 승진이 취소됐다. 왜 나한테만? 그는 부사장에게 소리쳤다. 부사장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김민준을 제대로 안 끝냈으니까. 그 대화 다시 녹음됐다. 나는 그걸 유출할 준비를 했다. 고조는 회사 총회에서 왔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들어갔다. 회장님 앞에서 박태민이 변명했다. 회장님, 김민준이 음모예요. 제가 증거를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회장님.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USB를 꽂았다. 화면에 모든 게 나왔다. 이메일, 로그, 사촌의 죽음 관련 문서.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태민은 나를 노려봤다. 너 어떻게 여기?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 이야기야. 가족. 그 새끼가 내 사촌을 죽인 가족? 나는 소리쳤다. 회장님, 부사장님이 사촌을 죽였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쏟아졌다. 교통사고 보고서, 조작된 CCTV. 회장님은 충격에 무너졌다. 준호야. 내가. 박태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팀이 막았다. 그는 울부짖었다. 삼촌,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의 눈물, 진짜였다. 그 순간 나는 동요했다. 이 새끼도 피해자인가? 부사장의 꼭두각시.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왔다. 부사장과 태민, 체포됐다. 언론은 난리였다. 대기업 왕조의 몰락, 나는 영웅이 됐다. 회장님은 나를 불렀다. 민준아, 돌아오게. 내 자리를 돌려줄게. 돌아갈까? 아내는 기뻐했다. 민준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다. 태민의 눈빛, 그 공포.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김 팀장님, 미안해요. 삼촌이 시켰어요. 제 인생도 망쳤어요. 나는 찢었다. 하지만 밤에 다시 읽었다. 퀴스트가 시작됐다. 태민의 편지 속 새로운 비밀. 회장님도 알아요. 사촌 죽음, 회장님 지시였어요. 체포 후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부사장은 침착했다. 모든 건 김민준의 조작입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어요. 태민은 울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삼촌이. 나는 증언했다. 그들의 이메일, 로그, 모든 게 진짜예요. 하지만 트위스트가 터졌다. 태민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박태민은 피해자입니다. 부사장 박준호의 강요로 한 짓, 게다가 증인 김민준. 그는 사촌의 죽음에 연루됐습니다. 뭐? 나. 법정에 사촌의 일기가 나왔다. 민준이 비밀을 숨기라고 했어. 회사 돈 같이 나눌 거라고 가짜였다. 누가? 회장님의 비서. 회장님이 나를 이용한 거였다. 왜? 사촌의 죽음, 회장님의 비자금 은폐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 나는 충격받았다. 회장님. 왜요? 재판 후 회장님은 만났다. 그의 사무실, 한강이 보였다. 민준아, 내 사촌이 너무 많이 알았어. 내가 선택했지. 그의 목소리 후회로 물들었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회사, 내 거야. 복수인가, 용서인가? 나는 갈등했다. 태민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다. 소식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 새끼 정말 꼭두각시였나? 부사장은 유죄, 10년형. 하지만 회장님은 무죄. 그의 영향력.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다음 단계? 회장님은 무너뜨리기. 하지만 아내가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 딸아이 봐, 이게 끝이야. 그녀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그러나 밤에 태민의 새 편지. 김 팀장님, 회장님의 진짜 비밀. 제 삼촌이 아니에요. 당신 사촌의 연인이에요. 그녀가 트위스트. 사촌의 연인, 내 옛 연인. 그녀가 회장님의 첩.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미쳤다. 이게 무슨 지옥이야? 여름, 무더위 속 재판이 계속됐다. 나는 회장님은 고발했다. 살인 공모, 증거? 태민의 증언. 그는 풀려났다. 김 팀장님 덕분에. 진실을 말할게요. 태민의 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동지. 법정에서 회장님은 무너졌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의 고백. 사촌의 죽음, 비자금 은폐. 모든 게 드러났다. 주식 폭락, 회사 파산 위기. 하지만 내 안에서 터졌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내가 사촌을 죽인 진짜 범인일지도 몰라. 왜? 사촌의 일기, 진짜 버전. 민준이가 돈을 원했어. 나를 차로 밀었어. 거짓말. 아니, 기억이 스쳤다. 그날 밤, 술 취한 사촌. 민준아, 회사 비밀 같이 나눠.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밀었나? 사고. 기억이 흐려졌다. 법정은 혼란. 배심원들은 치어 PH. 누가 진짜 악당? 나는. 회장님. 부사장. 태민. 재판 끝. 회장님 유죄. 하지만 나는 무죄. 그러나 내 마음은 찢어졌다. 태민은 나에게 말했다. 팀장님, 우리는 다 피해자예요. 복수. 같이 있었나요?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기다렸다. 민준아, 이제 평범하게 살아. 이 딸아이가 웃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트위스트, 사촌의 죽음, 내 실수였다. 술김에 밀었고 회장님이 덮었다. 나는 가장 큰 범인. 가을, 낙엽이 지는 서울. 회사는 재편됐다. 나는 새 팀장. 하지만 영광이 아니었다. 공허. 태민은 해외로 도망쳤다.
미안해요. 나도. 망가졌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사촌의 묘를 찾았다. 형,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바람이 불었다. 용서. 모른다. 아내와 딸,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나를 복수의 영웅지라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아무도 완벽히 옳지 않았다. 회장님의 감옥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는 다 졌지?